보겠습니다. 어떻게 고수해야 될지 암담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에 가면 1장 11절 1장의 절 11절까지 읽으면 동생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 선지자가 조국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또 거기 남겨진 조국 백성들이 어떻게 굴욕을 당하는지를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문들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선지자 느헤미야는 눈물로 통곡하며 금식하고 기도하죠.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아멘.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래서 잘 알지. 그래서 이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받아서 52일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서 없어진 성문을 수축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지하철이나 빈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연이어 옆 유리창도 깨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건물 전체가. 거기서 멈추는 것 아니라 인근의 크고 작은 범죄가 속출하면서 그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영어로 Broken Window Theory라고 하죠. 이것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캘링이라는 사람이 1982년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공개해보면 공동체 내에 사소한 무질서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회 전체로 무질서가 확대됩니다. 좋은 것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사회를 좀먹는 사악한 것이 더 확대되는 거죠. 더 심각한 범죄가 생겨 나가기 시작하죠. 그것 때문에 조그만 불법 무질서라도 방치하지 말고 제때 단속하고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을 보니까 이미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대한민국, 거룩한 대한민국 하는 여우들을 우리가 잡지 못했어요. 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여우놈들이 이 대한민국을 주인 노릇 행사하면서 아예 송두리째 잡아 삼키려 했죠. 아마 지금 어쩌면 저 사악한 여우 무리들에게 이 거룩한 대한민국이 상당 부분 먹혀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 Broken Window Theory, 깨진 유리창 이론, 이것을 발표한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말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빨리 캐치해서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다른 유리창이 깨지기 전에, 범죄가 더 심각하게 번져나가기 전에 처음에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맞는데 대한민국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가면 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룩 조금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온 데 다 퍼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걸 말씀하죠.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께 소시였지 않습니까? 선각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늘 이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셨는데,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얼마나 공산주의와 전쟁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근현대사 공부하다 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처참한 아픔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권으로 그걸 이겨냈습니다. 이거 아멘들 안 하세요? 아멘.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공부해보면 그렇더라고. 예. 이미 박헌영이란 이 사악한 요가 대한민국을 이미 장악해버렸어요. 남조선. 남한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이승만 박사님은 그 사악한 여우에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화 의복을 만들어내셨죠. 아멘. 하나님 하시고는, 하나님 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죠. 이미 국민 73%가 남노당 가입 원서를 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박헌영의 사악한 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뭐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 박헌영의 사악한 놈이, 이 여우가 정판사 사건을 일으키죠. 무려 6번에 걸쳐서 의료 집회를 찍어냅니다. 그 엄청난 의료 집회를 찍어내 전국에서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돈 주고 대한민국 국민을 다 돈으로 매수해버린 거예요. 이게 정판사 사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대구 폭동이 일어나죠. 대구 폭동은 제가 전에도 우리 대선청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 박상희 씨, 박정희 대통령 큰형 박동희 씨는 정말 제대로 잘 사신 분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했던 박상희 씨는 완전 공산주의자였습니다.